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고체 요괄과 세뇨관 최대치 추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A에서 포도당의 혈장 농도에 따른 신장에서의 포도당 여과량에 대한 자료이다. 신장에서는 사고체에서 보호막 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의 혈장 농도에 따라서 신장에서 포도당이 얼만큼 여과되는지를 조사한 자료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자료 봅시다. 사고체 여과율은 단위 시간당 신장 사고체 모세혈관에서 보호막 주머니로 여과되는 액체 부피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면은 우리가 이제 1분 동안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장의 양이 분당 100ml였다. 그죠? 그런데 뭐 이 중에서 20%가 여과되어진다 그러면은 20ml per 분. 이게 이제 20%라는 것은 여과 분율이 0.2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2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체 여과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20%만 여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사고체 여과율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과 분율은 여기 세 번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과 분율은 신장에서 여과되는 신혈류량으로 나눈 값으로 여과되는 양을 신혈장유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보통 0.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과 분율은 0.2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고체 여과율은 125ml per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사고체 여과율은 125ml per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거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사고체 여과율을 구하는 값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사고체 여과율을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체 여과율이 125ml per 분이었다 치면은 자, 이것이 여과 분율이 125ml per 분이 사고체 여과율인데 이것의 여과 분율이 0.2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분 동안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장의 양은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혈장의 양 중에 0.2% 20%에 해당되는 양이 125ml per 분이기 때문에 1에 해당되는 양은 625ml겠죠. 625ml per 분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신혈장 유량입니다. 신혈장 유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비례식으로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0.2에 해당되는 것이 0.2에 해당되는 것이 125ml per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전체 1에 해당되는 것은 몇이냐? 이렇게 해서 비례식으로 풀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0.1로 나눈 값하고 똑같은 것이죠. 125ml per. 그죠? 정리해보게 되면 이걸 0.1로 나눈 값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눠보게 되면은 625ml per 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값은 신혈장 유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신혈유량도 알 수 있습니다. 신혈유량은 신혈장 유량을 이용해서 신혈유량을 계산하려면은 적혈구 용적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혈구 용적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적혈구 용적률 일반적으로 0.45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필요하다면은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아니면 만약에 주어지지 않으면 0.45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이제 혈액은 혈구하고 혈장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혈구는 적혈구입니다. 물론 백혈구하고 혈소판도 있지만은 적혈구 용적률이 0.45라는 것은 전체 혈액 중에서 45%가 혈구라는 것이고 나머지 0.55, 즉 55%가 혈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625ml per 분이라는 것이 혈장이 아니라 0.55에 해당되는 혈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에 해당되는 것은 1로 계산하면 되겠죠. 저희도 비례식으로 풀면 되게 됩니다. 0.55에 해당되는 것이 625ml per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에 해당되는 것은 몇이겠냐? 그러면 x가 지금 신혈유량이겠죠. 그죠?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것도 혹시 마찬가지로 625ml per 분을 0.55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36 대략적으로 1136ml per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바로 이제 신혈유량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신혈장 유량하고 그다음에 신혈유량, 사고체 여과율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여과 분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세뇨관 최대치는 주어진 시간 내에 신장의 세뇨관에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운반할 수 있는 물질의 최대량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능동수송을 통해서 운반할 수 있는 최대량인데
따라서 이 세뇨간 최대치가 생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장에 세뇨관을 구성하고 있는 내피세포가 수송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이 내피세포의 원형질막에는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운반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이 운반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뇨관 내피세포의 원형질막에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운반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최대로 가동했을 때, 최대로 일을 했을 때 수송되어질 수 있는 양, 그것이 바로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 최대로 수송할 수 있는 양, 최대로 재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 바로 그게 세뇨관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그 양보다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수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뇨관 최대치가 나오는 이유는 세뇨관 상피세포의 원형질막에 수송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뇨관 최대치 값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세 번째 자료까지 살펴봤고 네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표는 사람 A에서 포도당의 혈장 농도가 서로 다를 때 신장에서 포도당의 여과량과 배설량을 조사한 결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의 혈장 농도가 1, 2, 3, 4, 5, 다섯 가지 서로 다른 혈장 농도가 있을 때 자, 이제 뭐 80, 120, 160, 380, 320입니다. 그렇죠? 여과량과 배설량을 조사해 봤다는 것입니다. 자, 또 여과량이 이만큼 되었고, 여과량이 이만큼 되었고, 여과량이 이만큼 되었고, 여과량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구체 여과율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구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구체 여과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과된 물질의 양, 좀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과된 물질의 양은 자, 물질의 혈장 농도 곱하기 물질의 이제 혈장 농도 곱하기 사구체 여과율 GFR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FR 값은 결과적으로 이 여과된 물질의 양을 물질 혈장 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혈장 농도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첫 번째인 경우에 여과된 양이 96이니까 96 그렇죠? 96 나누기 80 밀리그램 per 100ml 되겠네요. 그렇죠? 100ml 그렇죠? 여기는 90 밀리그램 per 분입니다. 90 밀리그램 per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이게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하나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그렇죠? 여과량은 96 mg per 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농도인 경우에 그다음에 혈장 농도는 80 mg per 100 ml 되겠네요, 그렇죠? 100 ml 되겠습니다. 그래서 96 나누기 80을 해주고 이게 올라가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0 나누기 80은 1.2죠. 곱하기 100이니까 120입니다. 120 ml per 분. 이것이 GFR 값이다.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2번, 3번, 4번, 5번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다 다 이 시계에 대입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전부 다 사구체 여과율 값은 120 ml per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비례식으로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100ml에 80mg이 되기 위해서는 100ml야 되겠죠. 그렇죠? 100ml야 되는데 그러면은 96mg이 되기 위해서는 몇 ml야겠냐? 이렇게. 그렇죠? X. 이 비례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렇죠? 또 풀게 되면 이것이 이제 120 ml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1분 동안 120ml이 여과가 되어지면은 자, 그만큼 여과가 되어지면은 포도당이 96mg만큼 여과가 되어지는 셈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구나, CFR이구나 이렇게 이런 비례식으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비례식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구체 여과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까지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배설량이 0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여과된 이만큼의 양은 모두 다가 재흡수되어진다는 뜻이겠습니다. 능동수송을 통해서 포도당은
능동수송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어지죠. 그렇죠? 포도당이 능동수송을 통해서 모두 다 재흡수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뇨간 최대치 값은 적어도 192mg per 분보다는 큰 값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기 때문에 이만큼은 다 재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이제 포도당의 혈장 농도가 4나 5일 경우에 즉 380 또는 420일 경우에는 여과량이 456, 504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 이게 이렇게 미처 재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되어진 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여과가 된 이 양이 능동수송을 통해서 재흡수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재흡수되지 못한 능동수송을 통해서 미처 재흡수되지 못한 그 부분이 이렇게 배설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TM 값은 여과량 504 빼기 배설량 139 해주면 되겠다. 또는 이제 456 빼기 91 해줘도 됩니다. 그렇죠? 미리그램 퍼 분이겠죠. 단위는 거죠. 이렇게 되면 365 미리그램 퍼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세뇨간 최대치 값은 365 미리그램 퍼 분이라는 것이고 1분 동안 여과된 양이 365 미리그램인 경우에는 그만큼은 1분 동안 모두 다 재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과량이 504인 경우에는 최대 재흡수량인 365만큼은 재흡수되어지고 나머지 139는 미처 재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뇨간 최대치 값은 365mg per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의 설명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봄원 주머니의 포도당 농도는 4일 때가 5일 때보다 더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포도당은 분자가 작은 분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과는 물리적인 현상이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은 여과는 사구체하고 보호무한 주머니 사이에 세포들 사이에 작은 틈을 통해서 생겨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혈장의 성분이 그 사구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혈장의 성분이 보호무한 주머니 내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작은 구멍, 거기 존재하는 작은 구멍보다 작은 물질인 경우에는 물이나 포도당 같은 것들입니다. 자유롭게 여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분자들, 큰 물질인 경우에는 뭐 적혈구와 같은 큰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틈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과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인데 여과는 포도당은 자유롭게 여과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포도당은 그렇죠. 그래서 혈장에는 물과 포도당이 그대로 보호무한 주머니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구체 내부에 존재하는 혈장의 농도, 포도당의 농도는 그대로 보호무한 주머니에 포도당 농도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일 때 그 포도당 농도가 4일 때는 여기 보시면은 그죠? 380이기 때문에 보호무한 주머니의 포도당 농도도 38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구체 내부의 사구체 모세혈관 내부의 혈장의 포도당 농도가 420일 경우에는 그대로 다 이동해 가기 때문에 보호무한 주머니 이동해 가기 때문에 보호무한 주머니 내의 포도당 농도도 42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무한 주머니의 포도당 농도는 4일 때는 380인 것이고 5일 때는 420인 것입니다. 더 작다. 옳은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사람 A에서 포도당의 TN 값은 365mg per 분이다. 맞죠? 좀 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맞고 디귿 사람 A의 신혈장 속도는 600ml per 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사람 A의 사구체 여과율이 GFR 값이 사구체 여과율이 120ml per 분이다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과 분율이 0.2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즉 전체 혈장이 0.2에 해당되는 양이 120ml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혈장 속도 자, 이제 신혈장 속도는 신혈장 유량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신혈장 유량하고 그렇죠? 유량하고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저기다가 이제 넣어준다는 게 깜빡이 그 실수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사고체 효과를 알고 있고 여가 분율을 알고 있으면은 신혈장 속도 즉 신혈장 류량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혈장 류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0.2 해당되는 양이 요거니까, 그렇죠? 요거니까 자, 신혈장 속도는 1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그렇죠?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나누기 0.2나 곱하기 5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몇입니까? 뭐 120 ml per 분 나누기 0.2 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몇입니까? 600 ml입니까? 600 ml per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혈장 속도는 자, 600 ml per 분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귿도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장 배설계 사고체과열과 생활관 최대치를 구하는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